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산을 부동산으로 파킹시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을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총 528억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중 토지 재산이 131억이고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자산이 361억으로 총 492억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이 외에 나머지 재산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고위공직자 재산 1위의 포트폴리오인데 다른 고위공직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파킹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고위공직자도 우리와 같이 급여 소득자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러한 자산을 모으고 불리는데 더 탁월한 실력과 정보를 갖고 있겠죠. 이번에는 김태희 부부의 재산을 보겠습니다. 공직자처럼 정확한 재산 내역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빌딩 투자를 꽤나 잘한 걸로 보입니다. 2008년에는 청담동 건물을 168억에 사서 2021년에 495억에 팔았고 2014년에 역삼동 건물을 132억에 사서 2020년에 203억에 팔았습니다. 빌딩 투자뿐만 아니라 2016년에 53억에 산 이태원 집은 8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강남역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920억 원에 구입했는데 이 부분은 잘한 투자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전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부자들은 물론 다른 부자들도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일 건데요.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해도 되나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현재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좋지 않아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자산 시장이 떨어진다에 베팅한 사람들 중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는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주식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면 조정기가 올 것이고 조정이 왔다면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기가 왔을 때 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다음 상승기를 못 만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와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지금 집을 사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꼭 집을 사야 할 것 같은 기사들이 나오겠죠. 저는 이러한 기사들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시장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시장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시장에서 빠져나올 타이밍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상승장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고점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다는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과 같은 침체기가 올해를 넘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나중에 보면 그때가 가장 저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이것 하나만 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절대 외부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본인만의 기준과 확신이 생길 건데요. 충분한 공부, 경험, 기준이 있다면 나 자신을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말해볼게요. 먼저 수익형 상품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크게 시세차익형 상품과 수익형 상품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시세차익형 상품은 아파트나 토지와 같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품을 말합니다. 수익형 상품은 대표적으로 상가나 원룸 오피스텔과 같이 매달 월세를 받는 상품을 말하고요. 저는 지금이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수록 수익형 상품은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상가를 예로 들어보면 만약 5억 상가에 3억 대출을 일으켰다고 해볼게요. 이자가 3%였을 때는 3억에 3%니까 1년에 900만원의 이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순수익은 1년치 월세에서 900만원을 뺀 금액이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어서 이자가 5%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치 이자는 3억의 5%인 1,5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기존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이자만 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내 순수익도 6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아까 제가 상가는 매달 월세를 받는 수익형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월세가 줄어들면 그 수익형 상품의 가치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가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상가가 공실이라고 한다면 소유한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게 되고요. 그 이자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가의 관리비 또한 임차인이 내던 걸 이제 주인인 내가 내야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현금 여유가 없던 사람들은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싸게 상가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의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또한 오르게 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지출이 많아지니까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면 상가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이는 상가를 공실로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낮은 이자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앞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금리가 다시 오르고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상품은 아파트입니다. 현재 어디를 가나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곳은 물론 3년 전, 4년 전 가격까지 내려간 곳들도 있습니다. 현재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아파트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은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들이 영끌해서 아파트를 살 때 저는 사지 않은 거죠. 제가 아파트를 사지 않은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다들 알다시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입지는 좋은데 더 저렴해지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승장 때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 입지만큼 올랐습니다. 가장 좋은 게 오르면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오르고 그러다가 가장 안 좋은 것까지 오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가끔씩 미래의 호재가 가격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서 거품이 낀 곳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각의 지역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입지는 분명 다른 곳보다 더 좋은데 더 많이 떨어진 곳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곳은 대부분 입주가 많다든지 어떤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서 더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입지는 좋은데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곳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 제 이전 영상을 봐주세요. 지금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의 입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야 나중에 저렴해졌을 때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거든요. 입지와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저렴해져도 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사는 지역부터 조사해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가장 비싼 동네는 어디인지부터 그 다음으로 비싼 동네까지 이렇게 급지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비싼 아파트부터 그 다음 비싼 아파트까지 조사해보고요. 내가 사는 지역부터 조사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접근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기 때문인데요. 생판 모르는 곳부터 조사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서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동네 급지 순위와 아파트 순위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세 흐름을 보면 됩니다. 이 시세 흐름은 호갱노노와 같은 사이트의 실거래 가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시세 흐름을 보다 보면 분명 더 비싼 동네였는데 더 저렴해졌거나 이 가격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매수 후보군에 올려두고 또 다른 지역을 조사해 나가면서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하려면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부터 조사해 나가면서 점점 지역을 넓혀가면 공부하기에 더 수월할 거예요. 또한 지역을 넓혀가면서 더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갑자기 아파트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샜는데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의 경우 지금 하락장을 겪고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기회가 있어 왔단 건 지난 30년 역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한 아파트와 상가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니까요. 그럼 오늘 경제적 자유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편에는 직장인이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